먼저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득점의 무승부였음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기력, 지금까지 40여 년 살면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 대한민국이 강팀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한 건 체력 고갈에도 버티면서 최종 승리했던 2002년 스페인전, 그리고 그 이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준비하면서 갈고 닦았던 걸 보여줘야만 했던 경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 1차전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경기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궁금한 선발 라인업, 벤투 감독 4년 준비의 최종 선택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경기 1시간 전에 공개된 걸 본 후 솔직히 땅을 쳤습니다. 4년 동안 당연하다고 봤던 변화 없는 그대로여서 황희찬이 부상으로 빠진 걸 나상으로 대처하는 걸 본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팀을 상대하는데 4년 동안 약팀이든 중간팀이든 꾸준히 썼던 선수와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와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리 나상호 선수에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나상호 미안. 벤투 감독은 4-2-3-1 혹은 4-3-3 포메이션을 그대로 가동했고 김민재, 김영권, 김문환, 김진수, 정우영, 황인범, 손흥민, 이재성, 나상우, 그리고 황의조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명단을 본 순간 아쉬운 것은 황의조가 폼이 떨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규성이면 어땠을까였고, 황희찬의 빈자리는 누가 들어와도 물음표를 던질 수 있었겠지만 그냥 나상우여서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많이 줬던 원볼란치도 그대로여서 우루과이 미드필더진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변칙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본래대로 하니까 고집불통 벤투에 질렸던 거죠. 손흥민이 100% 활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변화도 필요했는데 그것마저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 판단한 거 사과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5분 동안 대한민국이 주도했습니다. 아니, 전반전 자체가 최고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박지성은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이렇게 완벽하고 침착한 전반전이 있었나 싶다.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반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10분 정도 더 주어졌다면 골까지 이어졌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전방 압박도 매우 좋았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우루과이와 맞붙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마지막 경기인 듯 적극적인 플레이와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히자, 딱 이거 같습니다.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쓸데없는 파울을 할 수 있는데, 패스 플레이를 하려다가 실수 한 번에 당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수준 높은 레벨을 선보였습니다. 전반 33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황의조가 원터치 슈팅을 했는데 그 좋은 찬스를 날려버린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모두 잘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만 끝내죠. 우루과이가 코너킥에서 헤딩슛이 골대를 맞으면서 간담이 서늘게 됐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전반전이 0대0이 됐는데도 매우 긍정적으로 봤던 건 우루과이 최강 미드필더들을 상대로도 전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드필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인범은 슈팅이 위력적이지 못했던 것 빼고는 그냥 레알 마드리드 모드리치 모드였고, 정우영도 1차 볼 배급과 함께 수비적으로도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한국을 도왔고, 이재성은 오늘 경기의 MVP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루과이와의 중원 싸움에서의 상대 에이스 발베르데를 지워버렸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지능적인 오프더블 움직임과 간결하고 정확한 연결 패스로 몇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수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실점 경기였으니까요.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김민재의 기량이 매우 뛰어났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에서도 리버풀과 경기하듯 누네스를 마크했는데 누네스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결정력도 아쉽게 만들어준 거죠. 거기다 전반 32분에는 유럽 축구에서만 보던, 기성용에게서나 봤던 송곳 롱패스가 나올 때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BBC에서는 경기 리뷰 SNS를 통해서 몬스터 김민재 앞에서 우루과이 공격수들은 전혀 즐기지 못했다라는 재미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죠. 누네스를 마크하다가 발을 접질렀고 이후 종아리 통증까지 호소하면서 와, 실제로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징조인 상황입니다. 제발 문제 없기를.
김영권도 경관 수비뿐만 아니라 롱패스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김문환은 엄청난 활동량으로 대한민국 공격의 활로를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김민재와 함께 수비도 매우 좋았습니다. 김진수도 부상을 당하기도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었죠. 네. 그리고 나상호, 나상호는 정말 딱 히딩크 외에 박지성 같았습니다. 이 경기에 공격수로 투입되었는데 우측 풀백인 김문환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측면 공격을 책임졌고,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까지 경기 내내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가해서 쉽사리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상호가 박지성 같은 기회를 얻어서 슈팅을 하고 득점을 한다면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했고, 상징적인 마스크 투혼 자체가 한국을 끈끈한 원팀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후반 마지막에 결정적인 회심의 중거리 슛이 덜 감긴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설마 손흥민 까는 인간들은 없겠죠. 손흥민은 인터뷰를 하면서도 만감이 교차했는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출전해준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빚을 진 거죠. 이 정도 경기력에서 손흥민과 황의조가 100% 상태였다면 진짜 무조건 승리했을 듯 합니다. 모든 선수가 칭찬받아 마땅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벤투 감독 뚝심이 아니까. 그런데 후반 29분 정확히 이강인이 클로즈업 되면서 득점이 필요한 이 중요한 순간에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벤투 감독에게 외면당했던 이강인이 엔트리 숫자가 늘려서 그냥 데려온 줄 알았는데, 폐색이 짙어질 때나 투입시키려나 했는데 이강인을 이 상황에서 조커로 투입시켰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득점은 없었지만 확실히 퀄리티가 다른 선수였습니다. 패스 하나하나가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특히 들어가자마자 지체 없이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서 한국의 득점 기회도 만들어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만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꺼려했지만 이강인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능력이 좋다. 팀이 압박이 있을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훈련에서도 잘 보여줬다. 이강인은 전반적으로 수비할 때도 잘했다. 그래서 교체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경기 선발 출전도 가능할 정도죠. 조규성, 손준호도 후반 투입되어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경기를 아쉽게 만든 건 딱 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프리킥을 유도하려고 했던 티가 난 것도 사실이지만 충분히 파울을 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모두 그대로 진행해버리면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세트피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코너킥 3번 외에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0대0 무승부일 뿐만 아니라 점유율도 거의 5대5로 끝이 났고, 이번 대회에서 전반전 추가 시간이 가장 짧은 기록인 1분만 주어지기도 할 만큼 경기 자체가 서로를 존중하듯 매우 깔끔했습니다. 우루과이도 장점인 미드필더들이 한국에 막히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당연히 그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이 되지 못한 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BBC는 한국과 우루과이가 재미있는 무승부를 거뒀다.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장악했고 중반부터는 우루과이가 반격에 나섰다. 손흥민과 발베르데에게 찬스가 오면서 승리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은 잘 정돈된 팀이다. 조직력이 좋고 훈련이 잘 돼 있는 팀이라 보기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우루과이가 전반 여러 차례 날카로운 역습을 펼쳤지만 기술적으로 더 나았던 한국이 경기를 주도했다. 이 무승부로 H조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이 16강 진출을 위해 3파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디언은 이번 경기는 약팀이 강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경우에 속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한국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경기처럼 우세한 팀이 휘청거린 경기다. 무승부로 월드컵을 시작한 것은 한국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분명 우리가 많이 밀릴 거라 예상했는데 경기는 매우 팽팽했고 대한민국이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루과이의 작전 실패였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발베르데의 인터뷰를 통해 확실히 한국이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기였다. 전반전 한국이 굉장히 잘했다. 전반전에 볼을 뺏어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우리가 수비나 공격에서 양쪽이 다 어려웠다.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발베르데의 중거리 슛이 골대 맞은 건 정말 위협적이긴 했죠. 포르투갈한테 꼭 그렇게 해라. 한국은 이제 기대감에 찬 채 가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은 단 한 번도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94년 볼리비아 경기를 첫 승의 재물이라 했지만 황당 플레이들로 졸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번엔 더 침착하면서 우루과이 경기처럼 박지성 말대로 슈팅을 아끼지 말고 꼭 가나를 부숴버리길 바라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